안녕하세요, 스페셜장입니다. 오늘은 렌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소개해드릴 렌즈는 시그마 컨템퍼러리 65mm f2.0 DG-DN 렌즈입니다. 시그마는 크기와 무게는 포기하더라도 자사의 기술력이 아낌없이 투입된 아트 라인업, 그리고 무게와 크기, 그리고 성능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겨 생산되는 컨템퍼러리 라인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망원 성능과 빠른 속도에 초점을 맞춰 생산되는 스포츠 라인업까지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렌즈 라인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트 라인업은 시그마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다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들의 성능이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미 필요 충분하게 높아짐에 따라서 유저들의 성향도 무조건 고성능을 추구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컨템퍼러리 라인업의 인지도와 점유율도 점차 높아져 갔는데, 그런 컨템퍼러리 라인업 안에서도 고성능 단렌즈를 표방하는 I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유저들이 보다 다양한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I 시리즈의 I는 정체성을 뜻하는 아이덴티티, 상징을 뜻하는 아이코닉, 그리고 본능을 뜻하는 인스팅티브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꽤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렌즈는 꽤 흥미로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출시된 지 조금 지난 렌즈라서 이 렌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스펙이 위주가 된 리뷰들을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뷰보다는 저는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아주 개인적인 제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주제는 재현입니다. 근래 트렌드는 레트로, 뉴트로, 혹은 네오 클래식, 이런 형태의 과거의 것들이 연상되는 키워드들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과거의 것은 빈티지라고 하죠. 빈티지의 경우는 훌륭한 성능과 품질, 그리고 제작자 혹은 제작사의 스토리가 입혀져서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죠. 흔하게는 악기, 가구, 음향기기, 자동차, 그리고 카메라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빈티지는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쓸데없이 비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 공정이나 생산성, 그리고 원가 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완성품에 대한 집념,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소재 등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신의 제품보다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빈티지의 정체성을 품고 기술력을 접목해서 현대의 재현을 해내는 것이 레트로이죠. 그리고 근래 레트로에 열광하는 부류들은 심지어 과거의 빈티지를 접해보지 않았음에도 신제품으로 레트로 제품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는 레트로 제품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레트로란 의미로 뉴트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렌즈 시그마 컨템퍼러리 65mm f2.0 DG-DN에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빈티지에 대한 오마주, 그리고 완벽한 레트로이자 뉴트로라는 것입니다. 이 렌즈는 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꽤나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플라스틱은 값싸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임에 불구하고 예전에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플라스틱이 장난감에나 쓰이는 소재라는 인식이 꽤 강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와 렌즈 같은 고가 기기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아예 기피하고 금속으로 하우징과 파츠들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재료공학의 발달로 플라스틱은 고급스러운 질감도 갖추었고 금속보다 어느 면에서는 견고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그마는 대표적인 고급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활용이 돋보이는 제조사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마 컨템퍼러리 65mm f2.0 DG-DN 렌즈와 이 렌즈가 속한 I 시리즈가 후드까지 철저하게 생산성이 좋지 않은 금속을 사용했다는 것은 과거 빈티지 렌즈들에 대한 오마주와 금속 특유의 질감과 조작감 때문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대물 렌즈부에서 저반 렌즈부까지 최대한 직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RF 카메라의 렌즈들의 실루엣을 연상시킵니다. 금속을 기어처럼 깎아둔 초점 링의 형태와 조리개 링의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영락 없는 RF 카메라 렌즈들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들과 같은 부드러운 조작감과 명확한 클릭감을 가지고 있죠. 성능에 대한 접근 방법도 같습니다. RF 카메라 렌즈들은 렌즈가 커지게 되면 뷰파인더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그 렌즈들이 유려한 외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인데, 작다고 해서 성능을 포기하진 않았죠. 대표적인 RF 카메라 제조사가 라이카와 자이스인데, 두 제조사들은 결코 성능을 타협하는 성격을 가진 곳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가격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물리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렌즈 밝기를 조금은 희생시키게 되는데, 이 렌즈가 f2.0의 조리개를 가지게 된 것은 RF 카메라용 렌즈들과 같은 휴대성을 갖추면서 취하게 된 선택입니다. 굳이 f1.4라는 수치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수치도 꽤나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렌즈의 성능과 퍼포먼스는 조리개 밝기로 흠을 잡기에는 무척 뛰어났었습니다. 사실 제 예상을 아예 빗나갈 만큼의 성능을 보여줘서 오히려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최대 개방에서도 디테일이 뭉개진다거나 색수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배경 그림도 과장되지 않고 부드럽게 흩어지는 근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빗방울의 형태도 원형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었고요. 제가 렌즈 테스트지를 앞에 두고서 직접 테스트해 본 것은 아니어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왜곡이 조금 있다는 이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한 것이 왜곡 보정인데다가 애초에 카메라 프로세스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왜곡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번거로운 일이 되었죠. 이 렌즈는 65mm라는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화각을 사용해보는 것은 처음인데 사실 어색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었습니다. 표준 화각대에 속한 화각대이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준 줌 렌즈의 화각인 24mm와 70mm 영역에서 가장 망원인 70mm와 유사한 화각대인 만큼 그런 어색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이 렌즈의 공식 소개글에 65mm 화각대가 영상에서도 자주 쓰인다고 표기를 해두고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을 탁 치게 만드는 시그마의 전략이고, 이 렌즈의 존재 의의가 더 커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유저들에게는 저 표기 하나로 65mm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영화에서도 쓰일 만큼 시네마틱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특별한 렌즈라고 인식을 하는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쓰이는 렌즈가 65mm만이 아니죠. 어떤 화각이든 다양한 렌즈가 영화에서는 쓰입니다. 그런데 65mm의 존재 의의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그를 바탕으로 거부감 없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고급 유저들에게는 65mm 화각의 존재 의의 자체에 대한 어필을 해서 구매욕을 발생시키도록 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카메라가 한 번 움직이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레일을 설치하거나 동선의 제약이 큰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두고 렌즈만 바꿔가면서 다양한 화각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준 단렌즈 화각은 35mm, 50mm, 85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도 35mm와 50mm 사이에는 15mm의 차이가 있는 반면에 50mm와 85mm 사이에는 35mm의 간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 어딘가에 화각을 사용하고 싶을 때 선택되는 렌즈가 바로 65mm 화각대의 렌즈들입니다. 시그마 컨템포러리 65mm f2.0 DGDN 렌즈는 그 간극을 메워줄 화각의 고성능 단렌즈가 필요했던 유저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시그마는 영화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일반 유저들에게는 낯설지 않고 시네마틱한 느낌은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과 고급 유저들에게는 화각을 보다 촘촘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어필한 것이죠. 그것도 오마주가 가득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예쁜 모습을 하고 고성능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채로 말이죠. 정말 전략적으로 고심해서 만들어낸 렌즈라고 새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 것이 굉장히 부담 없고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는 사실 기록을 하는 기계적인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이미지로 담아내는 감성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성은 이미지를 보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람에게도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에 쥐는 감촉, 초점링을 돌리는 조작감, 평소에 사용하는 나의 모습, 심지어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때 얼마나 예쁠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는 모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촬영을 하고 다니는 것이 어쩐지 처음 아버지 카메라를 들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학창 시절의 제 기분과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미지 표현 능력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서 굉장히 신뢰하면서 이미지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빈티지를 현대에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레트로의 존재의 의의죠. 아마도 이 렌즈의 모티브가 되었을 렌즈의 제조사들인 라이카나 자이스는 결코 이런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렌즈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본인을 오마주할 수 없고 자기 복제를 피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내는 렌즈들은 매력적인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재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 렌즈를 보면서 문득 얼마 전에 봤던 애니메이션의 제작자인 안노 히데야키 감독이 떠올랐습니다. 안노 감독은 오마주의 활용이 굉장히 뛰어난 영상 제작자인데 그 오마주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인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서브컬처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이자 대중문화에 큰 획을 그은 전무후무한 작품이 되었죠.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상에 남는 렌즈였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당공작소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